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신문기사에서 각종 갑질과 안 좋은 소식으로 자주 접했던 분들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양호 한진, 그러니까 대한항공 회장의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 의해서 물러나는 첫 번째 재벌 총수가 되었는데요. 아마 뉴스를 접하시고 단순히 속이 시원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순간 시원한 감정을 느끼고 끝날 사건이 아닌데요.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 제도가 아닌 것은 알고 있겠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정말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회사 생활 그리고 투자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변화의 원인인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회사의 경영과 우리 회사 생활, 마지막으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속이 시원한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부적절하다면 옳지 못하겠죠? 실제로 국민연금의 개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말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사회주의에서 실행할 법한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권,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탐욕에 의해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러한 금융위기의 원인이 은행과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부실로 시작되었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그리고 성장, 또한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같이 노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맡겨놓고 잘하겠지 하고 마지막 결과만 살펴봤다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중간 점검도 하고 돈은 이상한 곳에 쓰지 않았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중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국민연금에 맡기면은 국민연금은 과거에는 기업에게 그냥 돈을 주고 가만히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처럼 돈을 주고 어떻게 했는지 전혀 깜깜무소식이어서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국민연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곳에 돈을 맡기면은 그러한 자산운용사, 펀드라고 해도 되죠. 쉽게 말하면 영국만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일본, 그리고 금융이 발달한 홍콩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201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의논을 거쳐가지고 2018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의결이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아니냐,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경험을 했죠. 국민연금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정치 세력 혹은 특정한 높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돈이 그렇게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끔 쓰여진 적이 있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더욱 심해지는 거 아니냐, 기업들을 움직이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명성인데요. 과거에 그렇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들을 움직이거나 혹은 의사결정
어떤 중요한 결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투명성인데요. 이 제도가 투명성이 있게 운영이 된다면은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가지는 않을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회사 생활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월급이 조금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업이 돈을 번다면 다음 중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할까요? 1번 직원, 2번 주주, 3번 사장 아들. 어떻게 정답을 고르셨나요? 1번, 2번? 정답은 2번이죠. 주주인데 물론 1번이 지금은 최근 트렌드로는 1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3번에게 줘야 될까요? 그래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3번이죠. 우리가 책에서 배운 내용과 현실이 다르듯이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장님의 아들이 어떠한 이득을 거의 다 많이 가져가죠. 통계로 본다면은 내부 거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편인데 내부 거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회사가 있으면은 다른 회사 자회사와 같이 거래한 것인데요. 물론 그 자회사는 사실 거의 대부분 아들이라든지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죠. 우리나라의 부에 대한 상속과 자수성가 비율을 봤을 때도 상속의 비율이 압도적인데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사업을 물려받거나 어떠한 기업을 물려받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부를 이룩하는 방법인 거죠. 안타깝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과실 1990년대부터 쭉 성장을 해왔다면 형색 색깔의 그래프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은 성장하긴 했지만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서는 어떠한 과실을 많이 못 가져갔죠. 하지만 기업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이렇게 경제 성장에 대한 과실이 일부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동원된다면 정말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큰데요. 불공정과 불평등은 엄연히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상장법인 횡령 배임 현황을 유가증권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 공시된 건수로만 비교했을 때 공시된 건수가 9건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입니다. 300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요. 코스닥의 공시 건수는 14건으로 1100억 정도, 총 합쳐서 4245억 원 정도가 횡령 배임 현황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지금 공시된 건수, 적발됐다는 건수이지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건수,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들, 일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까지 합친다면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을 거의 찍을 뻔했습니다. 4,245억이라는 돈을 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지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이사직을 박탈당한 조양호 회장님이죠. 연봉이 107억이었습니다. 과연 물론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했겠지만 과연 그 금액이 107억을 받아도 될 만한 금액일지 저는 참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요. 다른 회사라든지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에 친인척들이 등록돼 있고 가져가는 돈들도 같이 계산을 해 본다면은 사실 그 금액은 일반 직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불공정한 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특정 자산 운용사들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은 충분히 그 회사를 감시하고 기업 경영진에게
왜 이렇게 이번에는 경영을 못했는데 연봉을 많이 받으세요? 연봉을 좀 깎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임원들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임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몇 명 퇴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불공정한 어떤 문제를 바로 잡는 것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혹은 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이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은 곧 배당의 증가가 이어질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짜물 배당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이미 도입한 나라들의 그런 주가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을 하고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향이 모두 상승을 하죠.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 관점으로 주식을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 관점 그리고 배당 관점, 외국인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종목 위주로 잘 짜서 아마 배당을 꾸준히 받아간다면은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요새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